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다시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2월을 상당히 거래일 수도 작았고요, 짧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다사다난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간밤에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가의 하락이라는 부분, 악재가 조금 발생을 했는 상태에서 증시 자체, 다우 증시는 약보합권,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문용어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는 지금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되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재는 이미 나왔고 앞으로 남아있을 거는 또다시 우려감적인 차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재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은 역시 그렇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더 명심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과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였죠.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죠. 말일날 28일, 오늘 2월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봉으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되는 날이고요. 그런데 지금 안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이 종목군들이 3월달에는 치고 달리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리 맞추는 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코스피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오늘 1990.40포인트 나타내면서 0.1%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493억 원의 매수세를 강하게 해주면서 시장을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46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눈치 보고 있죠. 25억 원의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지금 이런 매도세, 자, 예상했던 일이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자, 그렇죠. 자, 아시겠죠? 자,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것은 차익 매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0.5%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0.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0.2%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3.9%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움직인다, 그죠? 자, 제일모직이 오늘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증권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1.5%대, 그리고 삼성증권이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주가 드디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나요? 코스피가 오르든 코스닥이 오르든 증권주는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증권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뭐 볼까요? 삼성증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뉴스. 자, 이게 현대증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증권주인데요. 자, 현대증권. 현대증권의 서울경제TV 뉴스가 있는데, 자, 그건 유진테크에 관한 뉴스네요. 자, 현대증권. 자, 그래 삼성증권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증권주 상승 출발 나오고,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였나요? 증권주가 거래 활성화가 되어서
거래가 좀 더 활기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오른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뉴스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누가 얘기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스가 곧 나올 것이다. 제가 이 뉴스 기자를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기사, 뉴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써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는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거래 활기를 띠겠구나. 그럴 경우에는 증권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고요. 자, 증권주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왜? 4월 달에는 또다시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어서 정유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S가 오늘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LG화학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여러 가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오일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는 지금 정유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제가 정유 부분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로 말씀드렸습니까? 60%입니다. 자, S-오일은요, 거의 8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나 경유, 천연가스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기업을 올렸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당연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가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이었죠.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많이 사지 마세요. 사더라도. 그리고 안 사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자, 국제유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수르도 몰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측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마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1만 3천원 나타내면서 오늘 마이너스 2.7%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마트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 레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 좋은 뉴스 같죠?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죠. 지금 당장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현대증권 보실 건데요. 자, 7,730원 나타내면서 오늘 1.1%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증권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현대증권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 증권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22.10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0.8%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기간이, 자, 코스피에 들어가서 올렸던 종목군, 낙폭가대 종목군들 올려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사게 만들고, 걔네들은 또 팔고 넣고, 또 어디에 삽니까? 또 코스닥을 또 사고 있습니다. 왜? 빠른 회전율을 위해서. 자, 개인은 10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10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1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음카카오 오늘 1.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서가 오늘 2%대,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늘도 3%가 오르네요. 자, CJENM이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5%가 또다시 한번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같죠? 자, CJENM.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GS 홈쇼핑이 0.9%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오늘 39,050원을 6.9%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솔브레인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바로 2015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어떤 업종이 가망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IT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과 그리고 애플 쪽에 납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삼성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자, 아니죠. 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자, 18,100원 나타내면서 3.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고요. 실적 발표도 있었고, 현금 배당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자사주 취득,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바닥권에서 자사주를 매집을 한다. 자, 그렇다, 그죠? 왜 매집을 할까?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고요. 이어서 환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자, 1099원 사전, 2원 20전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자체 1100원대 다시 한번 더 지지,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요.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는데 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주식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자, 즐거우신 분들도 연락하십시오. 왜? 같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겠죠. 하지만 슬프신 분들부터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꼭 주시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글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예, 이상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방금? 네,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예. 네. 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딸내미 생각?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들 흐름 자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유가 급락도 나왔었고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코스피 좀 혼조세, 뭐 약보합권 모습이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은 3월 정도까지는, 아무리 못 가도 3월까지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큰 흔들림 갖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서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짧게나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포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제 포트 상황인데 원익 IPS가 다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자면요. 네, SM과 롯데하이마트가 그냥 그 현재 주가 흐르는 상태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원익 IPS랑
그다음에 어제 해드렸던 롯데하이마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원익 IPS 현재 2.8%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줍니다. 12,650원 상황인데요. 13,0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죠.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현재 가격으로 따져보자면 한 3%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0%까지 갔었죠, 이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요 포인트 자체,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사인 드렸던 것은 요 정도 처음에 사인을 좀 여기였나요? 꽤나 오래됐구나. 여기서 처음에 드렸죠.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여기서 사인을 드렸어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여기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간다. 올해 모멘텀 굉장히 강하다. 거의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해서 춘절 이후부터 해서 설 이후부터 해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팔지 않았던 거고 조만간 플러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잘 보유하시길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롯데하이마트 보죠. 자, 롯데하이마트 오늘 조금 밀립니다. 어제 매수를 했고 큰 폭의 마이너스 폭은 아닙니다. 현재 조금 밀려가고 있어서 100원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롯데하이마트가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밀립니까? 한 1.7% 밀리는데 어제 좀 급등 나와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 거고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마트가 이제 유진기업에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롯데에서 받아왔는데 이게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바쁘게 이제 재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100% 본연의 실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고 좀 가전제품 바꿀 주기 자체도 봤을 때 올해가 조금 그래도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많이 밀렸거든요. 차트 보자면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다시 올라가줘야죠. 천천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은 오늘 없는 관계로 바로 조금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드리죠. 013-3366-0111 공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02-3153-2611 지록한 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로만손 매도이네요. 도와드릴게요. 로만손은 거의 작년에 제 종목이었다 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많이 또 수익을 냈었어요. 여러 번 수익 먹었죠. 20%씩 한 3번인가 4번 먹기도 했고요. 손절도 한번 친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자면 로만손 같은 요 바닥 포인트에서 제가 잠깐 살펴 봤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다시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외인들까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외인은 좀 약하고요. 기관의 매수를 봐야 됩니다. 돌아가서 기관의 매수가 어디서 집중이 됐냐면 조금 정확하게 보자면 여기서 좀 매수가 집중이 됐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16,200원이십니다. 이게 언제 사셨는지 어제 사셨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나름 기관들의 수급사항 보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나오네요. 수량으로 보니까 1000주가량 오전장에 소폭이나 매수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현 상황에서는 이건 아직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고 이슈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좀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부터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종목은 맞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아직 놓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종목.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 특히나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바닥은 좀 확인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시간만 주신다면 전고점 2만원 좀 되는데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유념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를 지금 15만 2천 원에 가지고 계시고 20%고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고. 자, 요거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가격대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
다음 카카오는 무조건 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요, 주가를, 연말까지만 보면 20만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연초기 때문에 애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격 권역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주가를 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한번 보면 일단 매집은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개인들을 조금 갈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조금 판단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좀 더 확실하게 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 그리고 이거 단타로 절대 못 먹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들어가시라고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정말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힘들어지세요. 자, 단타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대창단조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창단조를 보자면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58,000원이세요. 자, 보죠. 끝까지 밀어볼까요? 자, 58,000원짜리가 여기인데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고점에서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거의 이쯤이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이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틀을 사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완전 그냥 줄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정말 좀 주식이랑 안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본인 스타일의 주식이랑 안 맞으시는 거예요. 네.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이유가 보니까요, 배당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현금 배당률 뭐 4.5%, 2,000원이나 배당을 합니다. 실적이 정말 살아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실적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4분기 실적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잘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2013년치 실적을 넘어가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매출이 꺾이고 있는 거죠. 보시면, 2011년 3,600억 매출, 2012년 3,100억 매출, 2013년 2,500억 매출,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밀리죠, 매출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도 밀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좀 내려오는 포인트가 좀 생겨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뭐 저평가 구간이다 요런 회사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밀려버리니까 주가가 꽂아 내려봤죠. 네, 꽂아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배당 이슈인데, 근데 제가 팔지 말자 말씀드리는 게요. 배당이 올라가면 일단 이 정도 4% 이상 배당이 나와버리면 연말까지 해서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4%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4%, 4.5%인데. 그리고 또 하나, 배당주를 사기 가장 좋은 시점 자체가 또 한 7월쯤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때까지도 꾸준하게 많이 밀리진 않고요. 조금 횡보세를 거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 쪽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언제 이게 제 6만원을 넘어갈지는 저도 장담드리기는 힘들지만, 배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5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55,000원 정도가 도달하면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또 이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55,000원까지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가거나 조정 나왔다 다시 가거나 이런 식일 거예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려오는데 지금 6개월가량 지금 기다리셨죠? 네. 지금 마찬가지 올라가는데도 그 정도 시간 주셔야죠. 지금 1개월 좀 안 돼서 이만큼 올랐네요. 한 5개월은 더 있어야지 그나마 배당 이슈로 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은 더 기다려 보셔야지 그나마 좀 55,000원이나 6만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보유를 해 보시고요. 급하게 올랐다고 해서 매도 처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매도하시는 게 맞죠. 매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이슈화가 될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매집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매도를 한다면 6,5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매도할까요? 했는데 도와드릴게요. 제가 X견을 좀 드렸어요. X견을 드린 이유는 차트에도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주가 포인트가 요런 자리에 나왔죠. 거의 뭐 정도 수준에서는 바닥 포인트가 인식이 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크게 좀 더 당겨볼까요? 고점 포인트는 또 여기 고점 자리들이 거의 이 정도 자리를 볼 수가 있네요. 거의 이 정도 라인에서는 고점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맞고 떨어졌던 그런 라인이 나옵니다. 자, 매수가를 보니까 41,450원이세요. 거의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 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47,8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리 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갑자기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정 좀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꼭이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항상 4분기 때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1분기 때 항상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게임주들이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작년에 컴투스와 게임빌이 오르기 시작했던 첫 시발점이 프로야구 개막과 맞춰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또다시 관련 게임주들이 컴투스와 게임빌의 힘을 받고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급하게 좀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1분기에 게임주들 약합니다. 그리고 2분기 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엔텔스 매도인데요. 이멘터님 도와주시죠. 매도하지 마십시오. 보유하십시오. 이 엔텔스가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군이고, 그리고 SK텔레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용을 지금 쓰지 마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고, 주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가는 종목이에요. 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까지 밀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갑니다. 대신 신용 물량은 없어지는 날 갑니다.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턴을 해서 다시 한번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사실상 신고가 흐름까지도 볼 수 있는 영역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물량 자체를 뒤에서 올라온 이 물량이 다 먹었습니다, 지금. 손이 바뀐 과정이에요.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하락을 할 때 보시면, 자,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던 이 거래량 자체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갈까?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지금부터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또 급등 차트로 항상 바뀌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보여드리면요. 아이 컴포넌트 잠시 볼게요. 네. 이것도 상한가 같죠? 자, 요것도 보시면 앞에 있던 거래량 자체가 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또 갑자기 죽죠. 맞죠? 그러고 그냥 말아 올립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 몇 분 들고 계실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려도 아직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자, 엔텔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말라가는 건데 지금 팔고 나오신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손해보고 팔지 마십시오. 이거 갈 수 있는 종목 왜 손해보고 파십니까? 수익 보고 팔 수 있는데 딴 종목 오른다고 이 종목 안 오르니까 판다고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종목은 순환매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빠져있을 때 사야지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워로지스 매도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뭐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있나 싶어요.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5,400원이세요. 여기서 사셨어요. 요때신지는 지금 알 길은 없지만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보유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났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주가가 다시 4,500원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거의 11월부터 해서는 IT 작은 버블이 생겼죠. 네. 국내 IT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파워로기스도 마찬가지고 테마성이 좀 있긴 하지만 당장에서의 이슈가 지금 될 만한 그 포인트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아직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서 주가가 급하게 오르진 않고 계속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는 좀 포인트가 자주 나오고 있죠. 아마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또다시 횡보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확실한 것은 작년에 무너졌던 실적들이 주가를 끌어내렸고 그 끌어내린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들 대비한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탈 것으로 봐요. 5,400원까지 갔을 때 그때 매수가까지 왔구나. 이제 고생 많았지. 그냥 정리해버리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5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시간 좀 걸리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급하게 매도 처리하지 마시고 실적이 그래도 천천히 개선되니까요. 그 포인트 맞춰서 조금 기다리신 거 좀 확실하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뭐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가는 종목군은 조금은 기피합니다. 왜 기피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슈화가 나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만약에 어제 이 점상 이건 뭡니까 이거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 아직까지 손해 구간이실 거예요. 어제부로 지금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과열되는 양상이 들어오니까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 왜 올랐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인수전 때문에 올랐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수가 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급하게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종목 위주로 조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큰 상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를 본다면 33,700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그렇죠. 불안하죠. 왜냐? 오늘 11% 올랐다가 지금 보니까 4%밖에 없거든요. 괜히 7% 손해본 기분이에요. 내일 과연 또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하니까 오늘 또 물어보셨을 거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저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막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정신산란하잖아요,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이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자, 앞에 이 부분이에요. 주봉입니다. 앞에 이 부분에 있는 물량이 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이 물량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이 물량으로 흡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이만큼이나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신규 매수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앞에 있던 얘네들이 여기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변곡입니다. 얼마짜리? 31,000원대예요. 자, 다시 한번 와서 31,000원대를 보시면요.
자, 요 자리인데요. 31,000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로 본다면 맞죠? 똑같죠? 이 자리까지는 물량을 땡겨주는 흐름, 그리고 물량을 다시 한번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잡고, 오늘 고가권에 다시 한번 잡고, 평균 단가는 지금 하단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익 실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네요. 도와드릴게요. 자, 포스코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이게 한 3년 거의 차트인데 더 당겨볼게요. 자, 2007년도 최고점이었고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2009년도 한번 60만 원까지 간 이후 현재 27만 원까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봤을 때는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요. 철강주가 치이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치이듯이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을 준다 그래도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 계산해 봤을 때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매수하신 가격이 완전 정말 저 가격이라면 정말 칼 같은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25만 2,500원에 최저점 자체가 어디였냐면 정말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월 30일 날 2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안에 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죠. 와, 무서울 정도로 완전 바닥에 잡으셨는데요. 다시 크게 올라갈 시간 자체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다시 큰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다른 대형주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속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쯤에서는 포스코는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그 CJ 대한통운이 그거죠.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싱가포르의 그 국영 자회사죠.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APL 로지스틱스입니까? 그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인수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본다면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수가 안 됐다고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자리였던 이 22만 원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면 이때는 인수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고 지금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는 절대로 못 가요, 이제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기업 자체의 하방선은 어딜 것인가 하거든요. 그러면 상방 자체는 절대로 못 뚫는 주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가봤자 이게 지금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연속선을 가지고 더욱더 갈 수는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를 인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글쎄요, 이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좀 더 큰 이익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차트적인 위치를 좀 더 보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차트적인 위치는 좋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뉴스가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종목군으로 좀 더 알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CD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ICD 매수 의견이었네요. 제가 매도 의견인 줄 알고 X를 좀 드렸는데요. 매수하기에도 약간은 조금 나쁘진 않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ICD 차트를 보자면
바닥 포인트에서의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아까 파워로직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IT 작은 아주 조그만 버블이 좀 생겼었던 시점이에요. 많이 밀렸었고요. 이때 다시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이때 같이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면서요. IT가 같이 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IT 관련주들이 바닥을 많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엄청 밀렸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주가가 이렇게 빵 뛰어 올라가는, 예전에 이제 IT 버블, 이 종목은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양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예전에 이제 요때처럼 이런 큰 이런 IT 버블 자체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잊으셔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IT 부품주들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흐름이 근데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어떻게 사상 최고까지 찍어가고 있고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그래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내놔도 잘 안 팔리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다시 천천히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 10월, 11월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ICD 이거 다시 10,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요. 1분기 실적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3월, 4월쯤에 이제 갤럭시 S6 포인트 맞춰서 또다시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냥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같이 올라갑니다. 모든 IT 부품주들이. 그래서요, 그 포인트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한 5월 정도까지는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의 정리보다 또 매수해도 되겠지만은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정을 이용하시고 또 매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매도입니다. 이멘터님 도와주시죠. 네. 현대건설 매도에 대한 의견이시고요. 42,825원. 물타기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 단가인데 현재 구간에서 잘 보셨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요.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이고 제가 좋아하는 제 방송을 좀 따라서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딱 느낌이 왔습니다. 딱 차트를 딱 보니까 잘하셨어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언제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면 지금 여기 보시면 또 한 번의 투매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자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또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 가격대가 52,500원, 53,000원짜리입니다. 자, 일단 그 자리까지 한 번 더 보시고 그때 또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예, 맞습니다. 누군가를 봐야겠죠. 자,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뭡니까? 3월 달에는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진다. 지금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죠. 성수기다. 자, 그러면 그 3월 달에 맞춰서 올릴 때 3월 말까지는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세요. 어차피 노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3월 중순 정도까지 보고 요게 한번 가파르게 한 번 더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신 전략. 그래서 그 타이밍을 다시 한 번 더 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프로텍이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텍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해서 현재 10,000원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매수가를 살펴보니까요, 1,500원이시네요. 비중이 100%.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가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요. 10,000원 볼게요. 10,000원짜리가 이제 매수하신 구간대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수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이거는
단타 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단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죠. 10,000원 위에 딱 호가창 어떻게 한 호가에 0.5%씩 움직이겠다. 그리고 고점 주가 튀어오른 자리겠다. 얼마나 지금 스캘퍼들이 좋아하는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가. 네. 거의 이런 자리는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올라갔는데 또 고점 맞고서 또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X 의견은 제가 드리긴 했어요.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실적 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니까, 자, 실적이 참 좋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현재 실적이 나오는 거를 잠깐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이 얼마? 166억이고요. 순이익이 150억입니다. 그렇죠? 프로텍의 시가총액은 918억입니다. 그럼 시총 대비해서 시총 나누기 순이익하면 PR이에요. 그쵸? 네. 그럼 몇 배죠? 7배? 되나요? 안 되죠. 6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본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장에 있어서 주가가 밀리겠지만 좀 시간을 주면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긴 한데 다시 올라갈 그런 실적을 좀 보유했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평가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찌됐든 작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기업들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프로텍이 여기에 잠깐 머물더라도 조정이 나와서 9,000원대를 다시 보더라도 다시 시간만 주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보셔야 되죠. 최악일 경우 뭐 8,000원까지 내려올까?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쫄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힘을 내시고 가져가시고 아마 저평가 이슈 때문에 또 좋은 올 한 해 성장성 때문에 어디서 추천이 나온 것도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것도 같은데 매수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보유를 해보자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추가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분위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신 업황 자체 살아있는 업황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낙폭과대용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 그렇게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뭐 대대손손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어차피 은행 업종은 다 죽습니다. 자, 바로 인터넷 은행, 핀테크 개념이 활성화되기 때문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본다면 이게 바로 주가의 묘미인데요. 핀테크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고, 그게 활성화되더라도,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업종이 확 죽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말은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바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횡보하고 올라오고 또 핀테크 개념이 있던 것도 계속적으로 갈 것 같지만 결국엔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멈췄다 가고 그런 상황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같이 보세요. 실적적인 분위기만 봤을 때는 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 이번 2014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고무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안 올라왔죠. 왜? 우려감이 존재를 했잖아요. 핀테크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서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큰 반등, 이런 반등보다는 그냥 작은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물량을 들고 가셔서 1차적인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시냐면 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요 자리죠. 14,400원, 14,300원 그 자리까지만 보시고 그때는 이익 실현한 뒤에 나오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은행주 글쎄요. 지금 실적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 말고는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은행주 조금은
비중을 실어야 되는 단계가 아니고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좀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인데요. 저번에 좀 같이 했던 장소인데, HNAPS라고, HNAP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선능력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딱 올라오시면요. 계단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에 첫 번째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 세 번째 건물에요. 동희 빌딩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거든요. 아래 보이시죠? DONGHE라고 써 있습니다. 그 빌딩 3층으로 오시면 되고, 요거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 대구 부산 갑니다. 그때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은 서울, 다음 주는 대구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안내는 다음 주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또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